황반원공은 네. 발견 즉시 수술이군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이제 예후가 좋고, 이 황반원공을 치료 없이 그냥 지켜봤을 경우에 망막 박리를 또 유발할 수도 있겠군요. 안녕하세요. S한과TV의 안현석 원장. 김진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김진영 원장님과 함께 예. 황반원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망막 전막 또는 황반전막이라고 불리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황반원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이름들이 좀 헷갈리는 비슷하죠. 것 같아요. 그쵸. 다 좀 비슷비슷하고 황반이 자꾸 나오고 망막, 전막, 원공 뭐 이렇게 해서 혼동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황반원공이 무엇인지 한번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황반전막은 황반에 막이 생기는 것이고,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황반부에서 망막 전층이 결손이 되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공. 예, 황반원공. 이게 동그란 구멍이라는 예. 뜻이겠죠? 그럼 원장님 이 황반원공이랑 네, 또 헷갈리는 그런 질환이 하나가 있는데 망막 열공. 그것도 공이 들어가서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 네네네. 같은데 망막 열공과 황반원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주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황반원공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이제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황반부에 말 그대로 구멍이 생긴 걸 말하게 되겠고, 근데 망막이라는 게 이 중심부뿐만 아니라 주변부 망막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부에 여러 가지 뭐 견인력이나 이런 비슷한 기전으로 구멍이 생기거나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거를 망막 열공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황반 쪽에 구멍이 생긴 거를 황반원공, 네. 망막 주변부 쪽에 구멍이나 찢어진 그런 부위가 생겼을 때는 망막 열공. 네, 그렇게 정리하면 네, 될 것 네. 같고요. 주변부에 망막이 찢어져 있거나 구멍이 생겼을 때는 이제 그때는 레이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망막 박리로 이어져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범위가 국소적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망막 박리가 많이 진행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레이저 치료로 어느 정도 망막 박리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황반원공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근원적인 원인은 사실 이제 특발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눈 안에 유리체라고 해서 이게 젤리 같은 조직이 들어있는데, 그 유리체 수축으로 인해서 중심부, 황반부가 견인이 되면서 구멍이 생기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발성의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2차성의 원인이 있는데, 외상이 있다든지 염증 질환이 있다든지 고도근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도 2차성으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황반부에 붙어 있는 유리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게 수축이 되면서 예, 맞습니다. 중심부를 잡아 당긴다. 그런 이유로 이제 고기가 구멍이 생긴다. 구멍이 이제 생긴다.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황반원공이 생기면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구멍이 생기다 보니까 이 중심 시력에 관한 이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력이 일단 떨어질 수가 있겠고, 이 중심부가 사물을 볼 때 끊어져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반부에 또 이 병변이 생겼기 때문에 사물이 뭐 휘어 보인다든지 사물이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변형실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망막 전막에서도 시력 저하, 휘어 보이는 증상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예,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져 보이는 증상이 어떻게 보면 황반원공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아주 볼수 특징적인 있을까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단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진단은 저번 망막 전막 진단하듯이 동일한 방법입니다. 안저 검사, 그리고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 체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형광 안저 촬영 검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망막 전막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는 좀 다르다고요. 네. 그래서 황반원공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반 점막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지켜보다가 이제 변화가 되거나 그럼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지만, 황반 원공은 발견이 되자마자 이제 수술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치료가 없고요. 수술밖에는 이제 치료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술 방법은 동일합니다. 유리체 절제술 이제 동일하게 시행을 하는데, 전에 설명드린 대로 눈에다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있는 유리체를 제거를 최대한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의 막 중에 여러 막들이 있는데 일부 막을 저희가 포색 같은 것으로 벗겨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견인력을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서 그런 제거 수술을 같이 하게 되겠고, 그 황반부를 좀 눌러주기 위해서 눈 안에 주로 이제 가스,
뭐 심한 경우는 5일까지 쓸 수 있는데 가스를 이제 사용해서 눈 가스가 이제 뜨는 현상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은 이제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방법을 하는데 수술 이후에 아무래도 가스가 들어가서 엎드리는 자세를 하니까 환자분들은 좀 많이 좀 고생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황반 원공은 네. 발견 즉시 수술이군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이제 예후가 좋고 이 황반원공을 치료 없이 그냥 지켜봤을 경우에 망막 박리를 또 유발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수술도 커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황반 원공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나 빨리 수술하느냐가 또 시력 예후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력적 예후에 좀 담당하고 있는 요인인데요.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원공도 좀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황반이 이제 폐쇄된다고 하는데 그 폐쇄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오래된 황반 원공 그리고 큰 황반 원공들은 수술해도 이게 성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구멍이 잘 메꿔지지 맞습니다. 않고 예. 또 이게 망막이 아무래도 신경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빨리 그 형태를 회복을 시켜줘야 다시 이제 기능이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가스 넣으셨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 맞습니다. 경우가 네.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엎드려 있으셔야 되는 게 또 네, 이런 네.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하루 종일 엎드려 계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초반에는 그 자세를 좀 엄격하게 좀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메꿔지는 게 좀 관찰이 되면 조금 이제 자유롭게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수술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세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이 폐쇄율의 이제 향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달에서 2달 정도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그 같고요. 엎드리는 거는 기간이 이게 보통은 가스가 종류가 이제 있는데요. 짧게 흡수되는 거는 4에서 6주, 길게 되는 거는 한 6에서 8주 정도 갑니다. 근데 그거 내내 그 기간 동안 엎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 원공의 크기나 뭐 모양 상태나 아니면 원인에 따라서 그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뭐 아니면 조금 더 엎드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증례별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황반 원공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들으시면서 느끼시기에도 그렇겠지만 진단 이후에 어떤 질환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가 확 갈리기 때문에 또 망막 질환이 그래서 맞습니다. 어려운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변형시라든가 또는 시력 저하를 갑작스럽게 느끼시는 경우라면 괜히 미루지 마시고 안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맞게 또 치료를 하신다면 또 시력 예후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